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여당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원 당규들을 복구시키면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정당, 대중정당, 전국정당의 길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짓겠습니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정당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도덕과 책임을 알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조금 전 비대위에서 혁신령 발표하기 직전까지 의원님께 어떠한 사전 연락이나 문의가 없었는지 여쭙습니다. 합의되지 않았던 그 인사안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전 혁신위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혁신안들이 번번이 지도부에서 결국은 좌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이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선안이 미처 그 합의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런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뭐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에 대해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뭐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리 당에는 더 큰 해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적 쇄신 대상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기술교육원 분들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선 후보 교체 관련 교체 논란 관련해서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인적쇄신 합의라는 게 이번 그 비대위 인선, 뭐 상승장이나 문체일장 이런 쪽은 그쪽이 아닙니다. 뭐 물론 또 따로 백서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관계 확인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근데 뭐 그 이전이라도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관계가 나중에 백서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뭐 어떤 분은 전혀 거기에 관여된 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또 명예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혁신위가 맨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이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 그것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이슬기입니다. 그 인적 청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 부분은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비대위에서 거부한 이유를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뭐 구구절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들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SBS 김영호입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혁신위원 6명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한 명만 발표를 드렸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류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또 비원외 당협위원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합의된 안이 아닙니다. 제시한 5명을 더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명이 제시했던 분들이 아니라는 그 중에서 뭐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뭐 좋게 뭐 말씀드린다면 제가 합의한 걸로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비대위원 6명 전부 될 때까지는 이 안이 이렇게 비대위에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바꾸실 때 출마하셨는데
처음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당에서 거의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제 이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뭐 전혀 혁신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뭐 지금 현재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의 우리 당 지지율 자체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감대 형성이 좀 위협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친윤과 아까 2명의 인적 청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 받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뭐 이게 친윤이고 뭐 이런 개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나 영남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일단은 이제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이제 국민들이 믿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백서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겠죠. 혹시 비대위에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준다고 하면 좀 봉합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이제 위원장이랑 송 비대위원장이 한 소속 의원의 인선을 맡고 발표를 만들었다 이런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합의가 되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것이 모여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정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서로 합의되는 사람으로 하자고 했던 이유가 그래야지 또 비대위에서 저희 혁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인선안 이전에 제일 첫 번째 혁신안으로 인적쇄신안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통과가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혁신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비대위에서 인적구성 발표를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부터 혁신위원장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로 제가 이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혁신위원장 맡기 힘들다고 이미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석 대표. 예. 송원석 비대위에서 이렇게 합의 없이 인선을 발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죠. 왜 그랬는지 물어보십시오. 마지막 질문 인적쇄신 의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그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 범위를 그렇게 아주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최소한의 인적 쇄신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혁신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건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인적 청신이 청사하는 부분이 2명에 대해서 한다는 그 부분이
이게 뭐 보면 출당을 시킨다는 그 정도의 의도고요. 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적 청산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까 인적 청산에 출석 부채 뭐 그런 식으로 여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행정하시는 이유가 뭐죠? 응? 어떤요? 대선거 부채가 발견해서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분들로 행정한 이유가 뭐죠? 우선은 지금 현재 사실 뭐 진실 규명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혁신위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못 이뤘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먼저 인적 청산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많은 혁신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그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두 명의 그 인적 청산의 기준은 뭐였나요? 그건 왜 그 사람들이 인적 청산이 돼야 되냐라는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뭐 또는 법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정치적 책임?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적 청산 언제 제안하신 건데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말씀하시는 직후에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